심장이 가지고 있는 혈액을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것을 심장의 주기라고 하죠. 그 심장의 주기는 심장이 일을 하는 형태와 그리고 그 일을 마친 다음에 쉬는 형태, 이 두 가지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장의 주기, 즉 심장이 수축 운동을 하는 사이클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이 박출을 하는 수축기가 있고 그 혈액을 수축한 다음에 그 다음번 수축 운동을 하기 위해 혈액을 채우는 이완기가 있습니다. 수축기는 압력을 걸어서 혈액을 박출하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이완기는 다시 다음번 박출을 위해서 혈액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는 그 주기를 이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주기는 크게 수축기와 이완기로 나눠 볼 수 있다. 심장은 이러한 수축기와 이완기 사이에 소리를 갖습니다. 심장의 소리를 심음이라고 하죠. 우리가 심장의 소리를 의성어로 표현해 보면 어떻게 표현하나요? 쿵쾅, 쿵쾅, 쿵쾅이라는 표현이 거의 정확한 표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번 일을 하기까지 두 번의 소리가 납니다. 첫 번째 나는 소리를 우리가 일심음이라고 하고 두 번째 나는 소리를 이심음이라고 합니다. 심방이 이렇게 있고 심실이 있으며 그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존재하고 이 심실로 뻗어나가는 굵은 혈관에도 판막이 존재합니다. 일심음은 이쪽이 왼쪽이 심장이라고 볼 때 좌심실의 수축기가 시작되기 위해서 혈액을 이미 방에서 실 쪽으로 내려보냈습니다. 방에서 실 쪽으로 혈액을 내려보낸 상태에서 심실의 압력이 심방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판막이 닫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방실 판막이 닫히면서 들리는 소리를 쿵, 제1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을 내려보내면서 다 내려보냈기 때문에 이 1심음이 들리는, 즉 방실 판막이 닫힌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심실에 남아있는 혈액이 이 혈관을 타고 나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즉 1심음이 들리고 나서야 심실에 혈액이 많다는 걸 알고 그 심실의 혈액은 혈관을 타고 밖으로 박출되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1심음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주기는 바로 수축기가 되겠습니다. 자, 수축기를 통해서 혈액이 이렇게 좌심실에서 혈관을 타고 나갑니다. 그러면 심장이 짜서 내보내는 혈액이 혈관을 타고 필요한 양만큼 다 나가게 되면 이렇게 좌심실과 대동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여기 반월판, 즉 대동맥 판막이 있습니다. 대동맥 판막이 심실의 수축기 이후에 좌심실의 압력이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판막이 닫히면서 쾅! 바로 이심음이 들리게 되겠죠. 이심음은 뭘 알리는 소리냐? 수축기의 끝을 알리고 수축기가 끝났다. 수축기 끝을 알리고 그러면 끝 다음에는 그 다음 주기로 이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이제 이완기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수축기의 끝, 이완기의 시작. 그러면 아주 빠르게 한번 사이클을 돌고 나서 심방으로 채워진 혈액은 다시 심방에서 심실로 들어오고 다 들어와서 이제 박출을 하기 직전까지 채워지면 여기 방실판막이 쿵 하고 닫히면서 일심음이 들리고 그 다음에 밖으로 쭉 박출이 되고 나서 쾅 하고 들리면 수축기의 끝 그리고 이완기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자, 각각의 심음이 어느 시점에서 들리고 각 들리는 시점에서의 심음이 가리키는 현상은 무엇인지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수축기는 혈액을 밖으로 밀어내는 시기입니다. 심실 밖으로 혈액을, 즉 혈관을 통해서 밀어내는 이 시기에 필요한 것들은 바로 혈액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을 먼저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힘은 바로 이
심실 내에 채워지는 혈액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심방에서 심실로 방실판막을 열어서 혈액을 들여보내면 들어간 혈액이 심방보다 심실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질 때 판막은 자연스럽게 닫히게 됩니다. 판막이 뒤집히지 않도록 건삭과 유두근이 고정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판막이 뒤집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방보다 심실이 훨씬 더 많은 혈액을 갖고 있으며 잠깐 동안 이 갖고 있는 혈액의 양과 그리고 심실의 운동을 통해서 심실 내의 압력이 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압력을 높이는 시기가 바로 등용적성 수축기입니다. 아직 혈액을 박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적에는 변화가 없고 용적은 그래서 동일하며 이 상태에서는 순수하게 심실 내의 압력만 높아지는 그러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실 내 압력이 높아지는 이유는 심실 내에 혈액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심실이 수축 운동을 서서히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실이 탈분극을 통해서 수축 운동을 빠르게 일으키는 이 시점이 바로 언제냐면 우리가 EKG 상에서 관찰해 보면 아직 박출기까지는 이어지진 않았지만 탈분극을 전체적으로 나눠 갖는 시기, 즉 탈분극이 전도되는 시기, 탈분극이 이미 된 세포들은 이제 수축 운동을 통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시기. 그래서 그 사이에 심실 내에 고여있는 혈액이 서로 이 안에서 밀폐된 공간에서 압력이 서서히 올라가는 시기가 바로 등용적성 수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실 혈액이 갖는 압력이 가장 최고가 되고 심실은 모두 다 탈분극이 되어서 한꺼번에 수축 운동을 일으킨다면 심실 내의 혈액의 압력과 심장 근육의 수축 운동이 함께 시너지가 되어서 혈액을 밀어낼 수 있는 박출기가 진행이 됩니다. 박출기는 그래서 이와 같이 밖으로 밀어내는 대동맥 판막을 밀어서 밖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그런 시기가 바로 박출기가 됩니다. 그래서 심실 내 압력이 밖으로 박출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심실이 갖는 압력이 이 판막을 밀 수 있는 가장 큰 압력으로 치솟아야 됩니다. 그래서 압력은 이렇게 상승했다가 밖으로 밀어내는 혈액의 양이 감소하면 압력은 떨어지게 되고 심실 내에 채워져 있는 혈액의 양은 즉 양은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압력은 상승했다가 떨어지고 심실 내 혈액의 양은 밖으로 박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박출기일 때 실제 혈관하고 이어져 있는 반월판막이 열리면서 혈액이 혈관을 타고 밖으로 박출되는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심실의 수축기, 즉 심장의 주기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심실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심실이 수축을 하는 동안에는 이미 혈액이 다 빠져나간 상태의 심방은 이완을 하고 있을 거고 이때 수축기를 위해서 처음에 압력을 높이는 등용적성 수축기가 발생할 것입니다. 등용적성 수축기는 들어오는 혈액의 통로, 즉 방실판막과 나가는 혈액의 문, 대동맥 판막이 다 닫혀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심실의 수축이 일어나는 짧은 신호가 발생을 할 때에 아직 밖으로 나가는 혈액은 없지만 혈액 내에 부피의 변화 없이도 심실 내 압력이 상승하는 시기로 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EKG 상에서 일치하는 신호가 바로 뭘까요? 바로 QRS 군이 바로 이 수축기 중에서도 등용적성 수축기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압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다음 박출을 합니다. 혈액이 나가는 문, 즉 혈관에 연결되어 있는 그 대동맥 판막을 열고 혈액이 밖으로 박출되는 시기에는 좌심실의 혈액이 대동맥으로 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압력이 상승했다가 압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갖고 있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피는 감소하고 그리고 나가는 문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실제
이제 혈액이 밖으로 밀어나가는 박출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박출기를 형성함으로써 밖으로 혈액을 밀어내면서 대동맥에 걸리는 높은 압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수축기를 반영하는 수축기 혈압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수축기 혈압은 우리가 혈압을 측정하면 두 가지의 신호를 얻게 됩니다. 하나는 수축기의 혈압과 이완기의 혈압인데 그 중에 박출기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바로 혈액이 밖으로 뿜어져 나갈 때 가장 높게 걸리는 수축기의 압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수축기 혈압이 이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박출기는 혈액을 밀어내는 시기, 혈액을 밀어내기 때문에 심실내 압력은 높아졌다가 떨어지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혈액은 감소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시기가 박출기입니다. 밖으로 밀어서 밖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이 반월판, 즉 대동맥판막이 닫힙니다. 쾅 하고 닫히면서 이심음을 나타내면 그 다음에 이제 이완기로 들어갑니다. 심실내 혈액이 박출이 되고 심실의 압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밖으로 밀어내는 반월판막이 다시 닫히게 되고 탈분극을 통해서 밖으로 혈액을 밀어낼 수 있었던 시기를 갖게 된다면 그 사이에 이제 다 혈액을 밀어낸 다음에는 탈분극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재분극으로 바뀌면서 이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완기는 자연스럽게 이완이 압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등용적성 이완기를 포함하고 그런 다음에 그 압력이 최저로 떨어졌을 때 심실내 혈액이 갖는 압력이 최저로 떨어졌을 때 그 압력의 차이로 인해 방에서 실쪽으로 혈액을 빠르게 채우는 급속 심실 충만기를 갖게 되고 급속 심실 충만기는 방에서 실쪽으로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만 혈액이 채워집니다. 그러나 이 심실에서 다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혈액을 더 많이 내보내려면 이렇게 압력만으로는 혈액이 들어오지 않고 심실이 갖고 있는 혈액을 심방에 비해 더 많이 차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심방의 혈액을 강하게 심실로 내려보내는 심방의 수축기를 포함해야지. 그래서 심실내 더 많은 혈액을 채워줘야지 그 다음에 또 수축기로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심실은 탈분극이 재분극으로 바뀌고 그리고 재분극에 의해서 세포들이 긴장성을 잃어가고 그리고 심실내에 가장 최저의 혈액의 양을 갖고 있는 그래서 심실내 압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이 시기를 가리켜서 첫 번째 등용적성 이완기라고 합니다. 압력이 떨어지고 즉 압력이 가장 낮고 그리고 심실이 갖고 있는 재분극을 보이고 자, 그래서 압력이 가장 낮고 재분극을 보인 상태에서는 다시 한번 사이클을 돌고 심방으로 채워진 혈액이 그 다음번 압력 차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실내 압력이 감소하고 심방의 압력보다 더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방실판막이 열리면서 혈액이 들어옵니다. 빠르게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압력에 의해서만 들어오기 때문이죠. 심방에서 갖고 있는 혈액의 양이 심실보다 많기 때문에 방실판막을 열고 자연스럽게 혈액이 빠르게 내려오는 시기를 가리켜서 급속 심실 충만기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 이 갖고 있는 혈액이 다 필요한 만큼 채워지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채워져야지 밖으로 박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짧게 심방이 수축을 하면서 혈액을 더 밀어서 심실이 더 가득 혈액을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심방의 수축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움직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때 동시에 작용하는 전기적 신호는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등용적성 이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게이지상에서 피파가 형성이 될 거고요. 급속 심실 충만기에서는 아무런 심실이나 혹은 심방에 물리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EKG상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빠르게 심방에서 심실 쪽으로 더 짜서 혈액을 들여보내서 즉 심방이 수축을 통해서 심실로 혈액을 채워 내보낸다면 이때 심방의 수축기 때는 EKG상의 파형에 피파가 겹치게 될 것입니다.
파형이 먼저냐, 그 다음에 주기가 먼저냐라고 한다면 아주 짧은 시기에 차이를 갖겠지만 파형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것이 바로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파형이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주기가 빠르게 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갖게 됩니다. 심방의 수축기를 통해서 혈액을 다 채워서 이완기가 끝납니다. 즉 이완기가 끝난다는 건 이완기, 심방의 수축기의 현상까지가 바로 이완기의 가장 최고의 혈액을 심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방의 수축기가 끝나면 심방의 수축기까지의 현상을 바로 이완기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심방의 수축기를 통해서 심실내 혈액이 아주 많이 채워지면 이 채워져 있는 용적을 가리켜서 이완기 말 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완기 말 용적이 있으면 수축기 말 용적도 있겠죠. 수축기 말 용적은 언제일까요? 그렇죠. 박출이 끝난 다음에 심실에 남아있는 용적을 우리가 수축기 말 용적이라고 합니다. 수축기를 끝낸 다음에 바로 만들어지는 용적이 수축기 말 용적, 이완기가 다 끝난 다음에 바로 만들어지는 게 이완기 말 용적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이렇게 이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문이 다 닫혀 있는 상태에서 급속 심실 충만기는 심방에서 심실로 들어오는 문이 열려 있고, 자, 이렇게 압력의 차이에서 혈액이 채워집니다. 이완기, 심방의 수축을 통해서 혈액이 더 채워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혈액이 심방에서 심실로 들어가는데 그러기 위해선 첫 번째 심실내 압력을 최저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등용적성 이완기, 대동맥 판막과 방실 판막이 닫힌 상태에서 혈액의 부피 변화 없이도 좌심실내 압력이 감소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긴장하고 있는 심실 수축근이 이제 이완을 통해서 재분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EKG상에서는 피파가 함께 더해지겠죠. 자,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심실내 혈액의 양이 최저로 줄어들면 방에서 실적으로 빠르게 압력을 이용해서 혈액이 채워집니다. 그것을 급속 심실 충만기라고 얘기하고, 심실의 압력이 심방에 비해서 낮아졌기 때문에 방실 판막이 열려서 심방에서 심실 쪽으로 혈액이 빠르게 채워지는 현상을 급속 심실 충만기라고 합니다. 이때 심실이 박출을 위해 필요한 혈액이 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약 75% 정도 채워집니다. 나머지 25%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심방의 수축기를 통해서 혈액이 더 채워집니다. 25%가 나머지 더 채워지면서 100%, 밖으로 박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양의 100%가 채워지는 시기가 바로 심방의 수축기이며, 심방의 수축기는 아까도 말한 대로 심방이 움직이는 현상을 반영해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EKG상에서 피파가 형성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안에서는 수축기와 이완기를 다 한꺼번에 압력과 그리고 용적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좌심실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심장의 활동은 먼저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장의 주기라고 합니다. 수축기와 이완기가 포함이 되어 있죠. 수축기와 이완기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완기가 수축기에 비해서 2배가량 길게 형성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축기는 첫 번째 심음, 방실판막이 닫히는 소리를 시작으로 수축기가 형성이 됩니다. 수축기는 압력을 높이는 시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압력은 밖으로 밀어내는 박출기 때 가장 최고조에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를 띠면서 혈액이 밖으로 밀려나가는, 그래서 용적이 감소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면 밖으로 밀어내는 대동맥 판막의 그 압력의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동맥 판막이 쾅 하고 닫히게 됩니다. 쾅 하고 닫히면서 이심음이 들리고 그 소리는 이완기를 알리는 소리가 되죠. 자, 이완기를 알리는 소리 안에서 압력은 더 떨어지는,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지는 시기를 갖게 됩니다. 이 압력이 쭉 떨어지는 이 시기가 바로 등용적성 이완기가 되죠. 그래서 실은 수축기는 1하고 2까지가 수축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완기는
크게 3, 4, 5, 6 이렇게 포함해서 이완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용적성 이완기, 압력을 최저로 떨어뜨리는 시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심방으로 채워진 혈액이 압력의 차이로 심실로 빠르게 채워지는 시기가 바로 급속 심실 충만기가 됩니다. 급속 심실 충만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심방이 수축을 통해서 혈액을 더 채워주면 심실이 혈액을 많이 갖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등용적성 수축기 때는 EKG 상에서 QRS 군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실제 박출을 하는 여기 혈액이 박출되는 이 박출기 때 이때 2번이죠. 이 2번은 EKG 상에서 이 2번이 가리키는 시기가 실제 혈액이 밖으로 나가는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번이 가리키는 시기가 혈액이 밖으로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ST 분절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 ST 분절이 형성되기 전에는 그 전에 등용적성 수축기로 압력을 높이는 시기가 바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를 QRS 군이라고 설명을 하겠죠. 이 QRS 군이라는 것은 심실이 탈분극을 한다는 거고, 심실이 탈분극을 하기 직전에는 이미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많이 채워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심음, 방실판막이 닫히면서 수축기가 시작이 될 때 처음에 방실판막이 닫히고 심실 내 압력이 높아지는 시기를 거쳐서 그 압력이 높아질 때 실제 박출기로 이어지면서 밀어내는 혈액의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떨어지는 그러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심실 내 압력이 더욱 상승해서 밖으로 이제 혈액을 밀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대동맥 판막이 열리게 되면서 혈액이 박출되겠죠. 박출이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심실은 박출이 끝날 무렵부터 이제 이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심전도상에서 T 웨이브가 이렇게 밖으로 박출이 다 된 다음에 더 이상 나갈 혈액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압력이 떨어지면서 심실 내에 최저의 압력이 형성되고, 그 전에 이제 대동맥 판막이 닫히겠죠. 대동맥 판막이 이렇게 닫히면서 이심음이 들리고 심실 내 압력이 더욱 감소하면서 감소하는 시기 동안에 이제 T파가 형성이 되고 심방보다 심실 내 압력이 훨씬 더 낮아지는 그러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빠르게 이제 방실판막이 열리면서 급속 심실 충만기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런 다음에 밖으로 박출하기까지 혈액이 압력 때문에 순수하게 들어오지만 실제 이제 심방이 수축을 한 번 더 해주면서 더 혈액이 채워지는, 심방의 수축기를 통해서 혈액이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충만기를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피파가 되겠죠. 그래서 이 피파를 통해서 심방이 수축을 하고 심실로 혈액을 더 많이 내려보낸다는 건 심방에 비해서 심실이 훨씬 더 많은 혈액을 갖고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혈액을 가지고 그 다음번에 연달아서 심실 내에 압력을 높이는 등용적성 수축기를 갖게 되면서 새로운 수축을 또 다음에 이어가는 그러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급속 심실 충만기로 혈액을 채우고 빠르게 더 많이 채워진 혈액을 가지고 압력을 걸어서 다음번 그 다음에 수축을 준비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여기 보면 심방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죠. 피파를 통해서 심방이 수축을 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볼 것은 심장이 얼만큼 일을 하는지 그것을 가늠하는 심장의 일에 대한 능률, 즉 역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심박출량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완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많은 용적을 갖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심장이 수축을 하는 수축기 동안에는 혈액을 비워냄으로써 최저 혈액을 갖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심장의 주기 그림 안에서 가장 아래 그림이죠. 그래서 좌심실내 용적을 가리키는 그림입니다. 심장의 주기에 따라서 수축을 하는 동안에 혈액 박출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심실내 용적이 감소하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완기를 통해서 심실내 용적이 충분히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수축이 끝나면서 심실내 용적이 최소가 됩니다. 이것을 수축기말 용적이라고 설명하죠.
수축을 한 다음에 최소의 용적을 갖게 되는 걸 수축기말 용적. 그러니까 수축이 끝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형성되는 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완기가 끝난 다음에 심실내 용적은 최대가 되는데 이때를 이제 이완기말 용적이라고 설명을 하죠. 심방의 수축기가 끝나면, 즉 이완기가 끝나면 형성되는 이완기말 용적. 그러니까 최고의 혈액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심장이 수축을 하면 이렇게 최저의 혈액으로 떨어지는 이 용적. 이 둘 사이의 차이를 가리켜서 바로 1회 박출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회 박출량을 다른 말로 스트로크 볼륨이라고 하죠. SV. and diastolic 볼륨에서 and systolic 볼륨을 빼면 바로 스트로크 볼륨, 즉 1회 박출량이 나옵니다. 1회 박출량은 정상 심장의 경우는 약 한 번 박출할 때 약 70ml, 1회에 70ml를 내보내는 그런 박출의 용적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1회 박출량이 많다고 해서 심장이 일을 많이 하고 있고 1회 박출량이 적다고 해서 심장이 일을 적게 할 수 있느냐? 각 사람마다 각각 비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원래 갖고 있는 혈액의 양이 많기 때문에 심장이 적게 일을 해도 1회 박출량은 증가할 수 있고 반대로 심장에 갖고 있는 혈액의 양이 적은 사람의 경우는 아무리 일을 해도 1회 박출량은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양이 나간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1회 박출량을 사람마다 비교해서 심장의 능률이 좋다 나쁘다를 심장의 능률이 좋다 나쁘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1회 박출량을 비교해서는 각 사람마다의 심장의 효율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삼는데 그 기준을 자기 심장이 원래 갖고 있는 용적 대비 밖으로 나가게 되는 1회 박출량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바로 가리켜서 구출률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얼만큼 혈액을 구출해내느냐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퍼센테이지로 표현합니다. 구출률을 퍼센테이지로 표현하면 이거는 이완기말 용적 분의 본인이 내보내는 1회 박출량입니다. 본인이 원래 갖고 있는 마지막에 최대의 혈액량 중에 얼만큼이 나가느냐를 퍼센테이지로 계산했을 때 정상 심장의 경우 정상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면 약 55% 정도가 보여지게 될 거고 심장이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구출률은 증가하게 됩니다. 심장이 일을 많이 할수록 구출률이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스트로크 볼륨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짜서 내보내는 심근의 수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1회 박출량이 증가할 수 있는 형태를 띌 때 바로 구출률이 같이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교감신경이 흥분했을 때입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기본적으로 교감신경은 심방과 심실을 모두 다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심방을 지배하면 심방의 심박동수를 증가하고 그리고 심실을 지배하면 심실의 근수축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되면 이와 같이 심박동이 증가하고 그리고 1회 박출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심근의 수축력이 강화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심근의 수축력이 증가하니까 그로 인해서 1회 박출량이 상승하고 그로 인해 구출률이 상승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반복적인 현상, 1회 박출량, 정해져 있는 시간 내에 밖으로 나가는 혈액의 양도 증가할 뿐더러 거기에 심박동수도 증가하면 이것은 1분이라는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심장이 전체적으로 밖으로 혈액을 얼만큼 내보낼 수 있느냐라고 설명할 수 있는 심박출량의 증가로도 이어집니다. 심박출량, 영어로 이야기하면 카디악 아웃풋입니다. 심장이 얼만큼 아웃풋을 일으키느냐까지도 함께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겠죠. 또 하나, 구출률이 증가하면 밖으로 나간 1회 박출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밖으로 혈액을 내보내는 수축기 말의 용적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수축기 말 용적, 즉 and 시스톨릭 볼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이와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변화가 일어나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심장의 기능이 감소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감신경이 흥분하는 현상과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심장이 느리게 뛸 거고, 즉 심장의 심박동수, 하트레이트라고 합니다. 하트레이트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심근의 수축력이 떨어질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1회 박출량이 감소할 거고, 그로 인해 구출률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떨어지게 됩니다. 1분 동안 밖으로 내보내는 혈액의 양은 당연히 카디악 아웃풋은 감소하고, 그러면은 짜서 내보내는 심장의 능률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밖으로 짜서 혈액을 내보내는 수축기 이후에 나타나는 수축기 말 용적은 당연히 엔드 시스톨릭 볼륨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수축을 하고 나서 혈액을 내보냈는데도 그 다음에 갖고 있는 혈액의 양이 많아요. 그래서 심장이 늘어나 있는 그런 심비대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완기 말에 용적도 매우 비대해져 있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것은 혈액을 많이 채워서가 아니라 밖으로 내보내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 혈액이 고이고 고이는 우려혈성 심부전의 형태를 띠게 됨으로써 엔드 다이어스톨릭 볼륨이 함께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게 바로 심부전에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변화의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간 심실에서 동맥으로 박출되는 혈액의 용적을 카디악 아웃풋, 심박출량이라고 합니다. 1회 박출량과 심박수를 곱으로 계산하게 되면 이와 같이 심박출량이 계산되는데 1회 박출량을 우리가 한 번에 나가는 약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70ml 정도 되고 이것이 1분에 약 72회 반복된다면 약 분당 5리터의 혈액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운동을 하게 되면 이 심박출량이 최대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좀 전에 설명한 대로 바로 운동에 의해서 교감신경이 흥분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화를 함께 갖게 됩니다. 그래서 1회 박출량이 증가하고 심박동수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심박출량도 함께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는 약 5배 이상 그렇게 증가할 수 있는 최대 5배, 7배 정도 증가할 수 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심장이 수축 운동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조절하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조절의 권한이라고 보는데 이 조절의 권한이 외부에 있다면 외인성 조절이고 그 권한이 스스로에게 있다면 바로 내인성 조절 기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서 내인성 조절을 설명을 해보자면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양이 어떠한 이유에든지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해봤을 때 그 가정하에 심방에서 심실로 혈액이 더 많이 채워지게 되고 그 더 많은 혈액을 채우게 되면 심실의 근육이 늘어나면서 더 큰 수축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심실로 채워진 혈액의 양이 증가할수록 심실 안에 형성이 되는 압력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혈압을 높이게 되고 그것이 밖으로 밀어내는 혈액의 양의 힘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더 많은 양의 혈액이 채워질수록 밖으로 나가게 되는, 즉 혈액을 밀어내는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그래서 밖으로 밀려나가는 혈액의 양도 똑같이 증가하게 되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게 바로 프랭크 스탈린 법칙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온 혈액이 많은 양의 박출을 만들고 많은 양의 박출이 다음번 심장으로 되돌아오는 혈액의 증가를 보이며 또다시 박출의 힘을 증가해서 더 많은 양의 혈액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러한 서로의 조절 기전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만일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이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만약에 똑같은 양만을 밖으로 내보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계속해서 심장으로 들어오려는 혈액이 증가하고 축적되니까 오히려 말초 조직에 부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은 남지도 그리고 또 모자라지도 않은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의 양에 따라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이완기말 용적의 양에 따라 심박출량을 조절하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이것을 내인성 조절이라고 하고 이 내인성 조절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의 양에 의해서 조절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외부에서 조절하는 심박출량의 외인성 조절이 있습니다. 외인성 조절은 자율신경이 있고 또한 호르몬에 의해 조절됩니다. 하나는 자율신경, 또 하나는 호르몬입니다. 자율신경은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교감과 부교감 중에서 부교감 신경은 주로 동반결절과 방실결절에만 고루 분포를 하고 있지만 교감신경은 심장 전체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여기 심파테틱 체인이라고 하는데 교감신경절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 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부교감신경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감신경은 이와 같이 심방과 심실에 모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교감신경이 자극을 하면 심박동수가 증가하고 심장의 수축력이 함께 증가해서 그에 따라서 심박출량을 매우 증가하게 만들어주는데 반해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하면 이와 같이 심방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장 근수축력에는 별 변화는 없지만 대신에 심박동수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율신경의 교감신경은 근수축을 강화하고 심박동수를 함께 높여주는 데 반해 부교감신경은 심박동수만 낮추는 기능을 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 외에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바로 부신 수질 호르몬이죠. 부신의 속질에 있는 호르몬으로서 아드레날린 호르몬입니다. 아드레날린이 바로 이 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성 물질과 같은 물질로서 다만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부신 속질, 수질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 호르몬에 의해서도 혈액을 타고 돌다가 심장의 운동성을 조절해주는 교감신경에 작용하고 똑같은 작용으로 심장의 운동성을 증가해주는 역할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래서 심박출량의 외인성 조절의 조절 형태를 통해서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혹은 느리게 뛰는 것이 조절되고 그래서 심장이 근수축을 강하게 해서 박출량을 증가한 다음에 그래서 심장이 또다시 심장의 수축기와 이완기 동안에 흐르는 혈액의 흐름을 조절해주는 그러한 특징을 갖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외인성 조절인자입니다. 이로써 심장의 구조, 그리고 흥분성, 율동성, 그리고 또 심장의 이러한 수축과 이완의 주기, 그리고 그 안에 보여지는 심장의 전기적 신호까지 관찰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고, 그리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주어진 연습 문제를 충분히 풀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각 챕터마다 주어주는 키워드를 잘 이해한다면 충분히 공부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